남들이 어려워하는 재배 난이도 최상급 작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다른 농가에서 일률적으로 생산이 안 될 때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깐깐한 선별 기준으로 직접 설계한 양분 공급, 생산 기간을 단축하라. 그러니까 80일을 배양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배양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불규칙한 생산 주기, 소규모 단위, 복수 재배로 안정적인 생산물을 공급하라.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논다 하더라도 방이 많으면 어딘가에 나오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과감하게 도전하는 부자농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겨울 농한기에도 부자농부를 찾아 나선 우리 연희 PD. 논밭도 쉬고 있는데 하하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소린? 어디서 피아노 소리 들리는데? 마음을 흔드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무작정 찾아갔는데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요? 네네. 네? 우리가 전에 만난 사이였던가요? 맞네요. 채삭삼으로 15모작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눈 가리고 맛만 보고도 새싹쌈의 재배 방식을 감별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었죠. 부자작물은 어떤 거예요? 네,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새싹쌈으로 10억 원이나 되는 매출을 올렸던 송인천 부자농부. 농장의 모습은 6년 전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농장 살림엔 그동안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하,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내려오서 조금 한번 보죠. 이건 새싹쌈? 여전히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네요. 지난번 방송 이후로 굉장히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연매출 30% 급증으로 13억 원 돌파. 농장을 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다는군요. 여전히 바쁘신가 봐요, 사모님. 네, 그래요. 방송에서 좀 성질이 더럽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마다 성질 더러운 사모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난감할 때도 있어요. 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마음적으로 우아한 이제 사람인데 일을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조금 힘들어합니다. 누가 일을 많이 벌려서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벌렸죠. 그걸 아는 분이 아내 속 썩는 줄 모르고 또 다른 일을 벌렸다는군요. 그것이 바로 이거. 이 요상한 정체가 뭔가요? 네, 이 버섯이 저를 새롭게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 참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자연산 송이 대체품으로 사용하려고 제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송이의 맛과 향을 그대로 참송이 버섯. 이 참송이 버섯으로 연 매출 4억 올리는 송인천입니다. 새싹쌈 참송이 버섯으로 연매출 17억 원. 송인천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590제곱미터. 이 아담한 면적에서 어떻게 17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 돈 되는 참송이 버섯이 무슨 저라도 부리는 건지 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신 아침입니다. 농장 문을 열자마자 훈훈한 공기와 버섯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밤사이 훌쩍 큰 참송이 버섯들.
과장적은 못해 돌아서면 커 있을 정도입니다. 수확할 때가 된 참송이 버섯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확하는 기준은 특별한 건 없지만, 근데 이제 길이가 이제 어느 정도 길고, 이제 이렇게 모양이 형성된 걸 많이 하죠. 참송이 버섯은 다른 버섯하고 달라서 가시 피지 않습니다. 모든 버섯은 시간 맞춰서 따야 되지만 이건 오늘 따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 참송이 버섯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참송이 버섯은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을 결합한 신품종. 대가 두툼하고 송이를 닮은 머리가 특징인데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노화, 항암, 면역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피디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결이 살아있죠? 이야, 실타래 같은 결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버섯 결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피디님 이거 맛 좀 보실래요? 결이 살아있는 참송이 버섯의 맛은 과연? 진짜 소나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송이 향하고 비슷합니다. 식감도 그렇고요. 구하기 힘든 고가의 자연산 송이를 대체하기 위해 재배한다는 말이 맞게 맛과 향이 비슷한 참송이 버섯. 송이 버섯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버섯보다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하, 고가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제 농장마다 그래도 모양마다 다 다르지만 저희 농장 같은 경우 1kg 약 3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kg에 35,000원이면 와우, 진짜 고가네요. 비싼 참송이 버섯, 등급에 따라 몸값이 더 나가기도 한다는군요. 이 정도 사이즈가 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도 길고 모양도 이제 확실히 갖춰져 있죠. 네. 간혹 이제 이렇게 큰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와, 최상품이군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비싸다고 봐야죠. 몸값 키우려면 부지런히 몸을 키워야겠네요. 크기가 같을 땐 모양이 예쁜 참송이 버섯이 가격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감독님, 이 참송이는 이것보다도 이거 찍는 게 좋지 않아요? 이쁜 거? 아, 여기도 있고요? 네네네. 요걸 찍으셔야지. 카메라에 찍힐 작물 선정도 신경 쓰고 역시 경력직 출연자답습니다. 그럼 이 예쁜 참송이 버섯은 언제까지 수확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요런 배지를 한번 넣으면 4, 5개월 정도 만에 이제 4, 5회 정도 수확을 해요. 그렇다면 한 달에 1회꼴? 와우, 꽤 많은 수확량인데 그 비법이 뭔가요? 많은 생산량을 내는 비법을 알려준다며 안내한 것은 천막에 덮인 대형 포대인데요. 이게 다 뭔가요? 이거는 이제 참송이 버섯 만드는 이제 재료 중에 이제 톱밥이에요, 톱밥. 참나무 톱밥이에요. 균형 잡힌 배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재료를 시도해 최종 결과물을 얻었다는데요. 요거는 이제 혼합 사료라고 버섯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톱밥이라든지 혼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화섬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면실피와 옥수수 속대를 분쇄한 것까지 섞어주며 부자농부가 직접 설계한 참송이 버섯용 배지가 완성이 됩니다. 혼합된 배지는 병에 담아 밀봉하는 작업을 거친 후 병째로 117도 이상의 온도에서 살균 소독 과정을 거치고 무균실에서 정균을 접종한 다음 보통 5, 6개월 후 균이 배양되지만 작은 병의 시간은 더 빨라진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병이 적으니까 균이 빨리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60일 배양하고 배양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죠. 이제 이 병에서 참송이 버섯이 자라는 건가요? 이제 이 병 속에서는 버섯 균이 자라는 거고 버섯이 자라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종균과 버섯이 자라는 곳은 별개라는 말씀인데요. 버섯 자라는 곳이라기엔 기계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배양실에서 옮겨온 정균 병들은 이제 어떤 운명을 거치게 될까요? 60일간의 균 배양을 끝낸 병들을 기계 위에 올리니 뚜껑 순식간에 사라지고 뽀얀 정균이 드러났습니다. 병 입구까지 꽉 차오르는 정균이 줄지어 이동하더니 훌라당!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재성형을 해서 재배양을 하는 작업입니다. 재성형은 뭐고 재배양은 또 뭔가요? 아니 이미 병 안에서 잘 퍼진 정균을 부숴놓고 게다가 닫은 배양까지 다시 하다니요. 에? 참송이 버섯의 배지는 2.5kg 내지 3kg 정도 되는데 이거는 성형을 해서 10kg 정도 되는 배지를 만들어요. 정균이 퍼진 16개의 작은 병 배지를 뒤집어 다시 잘 섞어준 뒤 보통의 3kg의 배지가 아닌 10kg의 큰 배지를 만든다는 부자농부. 이 성형 과정은 왜 하는 거죠? 요 배지 무게가 약 10kg 정도 되는 10kg. 무게가 10kg 정도 되니까 굉장히 힘이 좋아서 버섯이 많이 발생돼도 속기 작업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버섯이 흡수할 수 있는 배지의 양분 비율을 높여 품질은 좋아지고 속아낼 필요가 없으니 노동력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정균이 퍼지려면 늘어난 무게만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거는 100에서 60일 정도 배양하고 이렇게 다시 재성형해서 약 20일간 배양하면 80일 만에 버섯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kg 단위로 재성형된 배지는 습기 보존과 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에 포장된 후 재배양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정균 배양에 적합한 약 24도 온도에서 20일간 재배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약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에서 생산한 이제 참송이 버섯을 총량을 따지면 약 한 500kg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1회에 약 200개 배지 생산으로 500kg 참송이 버섯 생산. 그렇다면 1회 배지 예상 수익 1,750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대형 배지 재배로 배양 기간 단축 및 생산비를 절감하라. 배지 생산을 끝낸 후 10kg의 배지가 정균 배양을 끝내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는 부자농부. 여기가 가장 최근에 들어갔던 방입니다. 뚜둥! 어둠 속 안개 같은 김이 거치자 하얀 배지가 드러납니다. 20일 만에 고루 퍼진 정균. 이제 버섯을 키워낼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아마 12월 30일경에 이제 입상했습니다. 10일 정도 경과되면 이렇게 이제 버섯이 조금씩 올라오죠. 초읽기에 들어간 입상 11차 배지. 온도 23도, 습도 80에서 90도.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해주면 참송이 버섯이 자라는 중이라는 신호로 이렇게 배지가 갈변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입상한 배지들도 있다고 합니다. 12월 10일경 정도 입상한 것 같습니다. 입상한 지 약 30일 여린 참송이 버섯들이 하나 둘 눈에 띕니다. 다른 버섯들도 곧 따라 나오겠죠. 다른 버섯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딱히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한 15일 내지 20일 만에 버섯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입상일이 같은 날인 배지라도 심지어 한 배지 위의 정균이라도 제각각 다른 시기에 생육이 시작하지만 대형 배지의 풍부한 양분을 먹고 4, 5개월간에 거쳐 많은 양의 버섯이 자라기 때문에 생산량에는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문마다 날짜가 여긴 20일, 10일이네요. 요거는 이제 입상한 날짜를 정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버섯을 몇 번 수확하고 언제 폐기를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참송이 버섯 생육실만 총 6개, 200여 개의 배지를 10일 간격으로 입상해 생산량 조절이 용이하답니다. 이걸 10번 하면 2,000개를 한꺼번에 큰 통에 넣으면 나올 때는 꽉 쏟아 놓으니까 처리가 어렵고
그 휴명이 들어가 버리면 버섯 생산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눈다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10일 주기 입상으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이미 새싹쌈으로 부자농부라 불렸던 송인천 부자농부. 그런데 왜 참송이 버섯 농사까지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새싹삼도 이제 궤도에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새싹삼 농사 한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싹삼도 어느 순간에 조금의 이제 하락세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송이 버섯은 그 규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가 없는데 그게 제 눈에는 제일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자라 물량 조절을 예측할 수 없는 참송이 버섯의 특징. 그러나 그 단점만 해결하면 시장에 좋은 값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자농부.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배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배지 배합을 설계하고 소량씩 단기 정규 배양 후 대형 배지로 재배양해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급하면 조금은 있죠. 그런데 새싹삼 농사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버틸 수가 있었죠. 그 참송이 그랬지만 우리 새싹삼 그랬다고 좀 다릅니다. 거기서 일정한 데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많이 힘들었죠. 참송이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자 이번엔 판매가 문제였습니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도매상에게 어렵게 재배한 참송이 버섯을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직거래 판매처를 찾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 거래처, 상품의 진가를 알아봐준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형 배지, 주기적 입상 등을 지키며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송이 버섯을 한번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다른 버섯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참송이 버섯. 그럼 그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많이 구워 먹어요. 참송이 버섯 구이의 짝꿍 삼겹살. 오호,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바싹 달궈진 테네. 삼겹살을 부자농부가 구우면 안에는 참송이 버섯을 결대로 찢어서 올립니다. 삼겹살에서 배어나오는 돼지 기름에 참송이 버섯이 슬쩍 구워지면 그냥 깨! 두 마리 필요 없죠. 첫 점은 무엇이 좋을까요? 기름도 넣어주세요. 아내의 선택은 참송이 버섯. 진짜 맛있다. 김치하고 고기랑 버섯이랑 들고 있을까요? 역시 촬영을 잘하는 부자농부. 음식 인서트까지 챙겨주고 야무지게 먹방까지. 게임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아니 아이고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연희 PD 서운할 뻔했어요. 버섯이랑 고기 맛이 나요. 그죠? 진짜 맛있어요. 식감도 생으로 먹은 거랑 또 다르게 되게 쫄깃하네요. 버섯 식감이 아닌데 여기? 저희 집 애들은 이렇게 고기랑 버섯이랑 구워 놓으면 고기보다는 버섯을 더 많이 먹어요. 자연산 송이 못지않은 향과 풍미를 가진 참송이 버섯. 거기에 직접 텃밭에서 따온 배추쌈까지. 크게 한 입 하면은 호호 세상 부러울 게 없죠. 맛있는 음식에 승승장구하는 농장 일까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두 부부. 저는 항상 얘기가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멋진 남자인데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숨이 찰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도 되는데 조금만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하여튼 자꾸 일을 벌리는데 고생이 많소. 그리고 우리 정년을 80까지 하지 말고 조금만 당기면 안 될까요? 나는 80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만 당기자. 5년만 당겨서 정년을 합시다. 좋지만 한 5년 땡겼어. 75까지만 하지 뭐. 5년만 당겨주세요. 그때까지는 말없이 뒤에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요. 그래, 고맙소 그래. 묵묵히 빛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준 아내 참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정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을까요? 애틋함도 잠시. 5년 전 새싹쌈을 선별하는 때처럼 참송이 버섯 앞에 서 있는 아내 박미채 씨. 지금 선별하는 거는 상급부터 해가지고 이제 B급. 아직 제가 지금 관리를 선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가시 작고 대가 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시기에 가시 길지가 않잖아요. 통통하고 조금 가시에 이렇게 흘려내렸어요. 버섯의 기둥과 가세 모양에 따라 선별되기도 하지만 무게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 등급. 세심한 눈썰미와 손 감각이 동시에 필요한 선별 작업이기 때문에 아내가 도맡아 책임지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는 소비자의 주문 요구에 따라 500g 소포장부터 10kg 대용량까지 다양한 무게로 판매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주요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처는 뭐 개인 고객, 그다음에 이제 식당, 또 유통업체, 또 마트, 그다음에 뭐 로컬 매장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판로가 되게 다양하네요. 그렇죠. 다 직거래죠. 판로를 넓히기 위해 부자농부가 직접 발로 뛰어 영업한 결과라는데요. 그 노력 덕분에 좀 더 빠른 시일에 매출 성장을 올릴 수가 있었답니다. 참송이 버섯 직거래 판매로 연 사업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참송이 버섯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4억 원. 잠시 후 부자농부의 농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예예. 아이 추운데 멀리까지 오셨네. 멀리서 온 손님이 꺼내놓은 것은 아이스박스인데요. 선생님 오늘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 3팔로 왔습니다. 예, 삽을 팔러 오셨다고요? 아니 여기 부자농부는 연매출 13억 원이나 되는 새싹쌈을 재배 중인데 혹시 주소를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 선별 이쁘게 해오셨네. 예. 삼키도 딱 좋고. 숙제 검사 받는 모양새긴 하지만 진짜 새싹쌈 팔러 온 거 맞네요. 여기 부족한 물량은 저희 농장에서 대표님이 순회를 해주십니다. 그 정도로 새싹쌈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의 새싹쌈을 수매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이동식 스마트팜을 이제 제작해서 그 기농자들이나 농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해요. 누가요? 제가요. 작물 생산뿐 아니라 농업 장비를 제작까지 한다고요? 이동식 스마트팜 구입한 농가에서 생산한 이제 농산물은 제가 수매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동식 스마트팜. 부자농부의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참송이 버섯하고 새싹삼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이동식 스마트팜입니다. 요 화면은 이제 제가 설계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불 켤 때도 한꺼번에 다 켤 수도 있고 4층을 누르면 4층만 켜져요. 또 이제 3층만 누르면 3층만 켜져요. 층별로 켜기도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빛과 물을 따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갖춘 이동식 스마트팜. 그야말로 송인천 부자농부의 30년 농사 인생을 집약해놓은 결과물입니다.
가격은 얼마나? 아, 가격 그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탕이 농구다 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약 부가세 별도에서 한 3,5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재배 비법을 초보 농부에게 공유해주고 작물 수매로 판로 부담까지 덜어주니 반응이 꽤 좋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대표님이 해주신 매뉴얼대로 하니까 지금 채 반년 조금 넘었는데도 수확을 30회 정도 했습니다. 일반 농사로 보면 30년 농사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좀 되게 편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죠.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늦은 오후 재야, 잠깐만 방을 한번 볼래? 와봐. 간지러운 목소리로 이름까지 부르며 아내를 초대한 이유. 내가 노래 한 곡 줄게. 이렇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보람 있네. 그래도 당신 앞에서 하니까 떨려서 잘 안 되네. 좀 더 연습하세요. 처음으로 들려줬는데 앞으로는 자주 들려줘야죠. 다음 사랑의 세레나데는 어떤 곡?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작곡한 그 처음이라는 그 노래 들려주고 싶습니다. 기대되는데? 기대해볼게요. 네, 기대하세요. 피아노 연주처럼 박자 맞춘 부부의 걸음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마워. 송인천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새싹살 판매 13억 원, 참송이 버섯 판매 4억 원으로 연매출 총 17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형 배지 재배로 배양 기간 단축 및 생산비를 절감하라. 두 번째, 10일 주기 입상으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앞으로 계획은 이제 참송이 버섯을 좀 더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국내에 참송이 버섯 공급을 안정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조금 안정화시키고 싶습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꾀하는 송인천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항상 도전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힘든 길도 과감히 도전하는 로맨티스트 송인천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